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 말고 실물로는 거의 얼굴을 처음 보는 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 3년 만에 마스크 처음으로 벗고 강의하네요. 자, 너무 반갑고요. 강의 계획서를 한번 같이 보면서 강의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알다시피 거기 사진은 2012년에 찍었던 사진이라서 실물과 조금 다르고, 그때는 똑같았는데 지금은 조금 다르네요. 일정이 이제 금요일 날 제가 저렇게 된 거는 금요일 날 이미 원래 픽스가 된 원래 수업이 있거든요. 학교 수업이 있어서 대학원 수업이 있어가지고 제가 바꿀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원래는 오전에 할까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전에 이제 강의를 할까 했는데, 또 스파르타 학생들도 많고 막 이것저것 막 치이는 거 여기저기서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오후에 하자고 연락을 받아서 일단 오후에 하되, 어쩔 수 없이 금요일 날은 오전에 제가 일정이 좀 두 가지가 충돌되니까, 그래서 양해를 좀 미리 구하고, 그래서 시간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사실 오후 강의가 좀 더 좋긴 좋아요. 왜냐면 오전은 많이 쫓기거든요. 뒷강의 때문에 쫓기는데, 오후는 저녁 때가 예비 순환이라서 조금 그냥 여차하면 엉덩이 밀치고 우리가 좀 돼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오후 강의가 조금 더 진도를 더 많이 뽑을 수 있어서 사실 좋긴 좋아요. 뭐 그런 건 있긴 있고. 자, 교재는 올해는 개정판이 없고 작년판으로 쓰는데, 일단 수업은 그 행정법 강의로 나가긴 할 건데 핸드북으로 뭐 들어도 큰 차이는 없을 거고, 다만 이제 강의로 하는 이유는 판례를 중간중간에 보려고 하는 거. 판례집을 뭐 어차피 우리가 판례 공부를 해야 되니까 따로 보진 않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라서, 그 핸드북을 주교재로 보실 분들은 그 판례집 제가 뭐 작년에 우리 냈던 인수상태 교재 이런 것들을 갖고 오셔가지고 해당되는 분의 판례만 찾아보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약간의 초록은 아마 한 며칠 후쯤 제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최신 판례 2022년 판례는 아마 원래 제가 1교시 때 이걸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복사 중이라서 아마 2교시 때 이후에 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한 8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오늘 강의를 같이 할 거예요. 원래는 1교시 때 하려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하니까 잘하면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얘기하다 보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저는 그거부터 할 생각이었고, 일단 그거부터 가능하면 하도록 합시다. 여튼 최신 판례 제가 정리해서 갖고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일부러 안 적었는데 적으면 또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오늘 말고 하루에 하나씩 논문이 제공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2020년 이후에, 그러니까 요즘 최근 출제 경향 보니까 결국 출제위원들이 자기가 논문 썼던 주제를 계속 내려고 하더라고요. 항상 그래왔지만 요즘 더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렇다고 모든 논문을 다 볼 수는 없으니까 2020년부터 해가지고 한 3년치를 쭉 모아서 다 검색해가지고 낼 만한 것들, 그러니까 약간 이제 현학적인 거 말고 우리 학생들도 볼만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것들, 그래서 낼 만한 것들을 제가 좀 추려놨어요. 다 검색해서. 그래서 하루에 하나 정도씩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이 갈 텐데, 그걸 제가 미리 정리해서 여러분과 같이 수업 시간에 다 보진 않을 거고, 이제 이런 거 봅시다 하면서 같이 챙겨 놓을 테니까 아마 논문 공부하는 게 크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된 상태에서 이런 문제를 이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도 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판례가 이게 꼭 정답은 아니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것들이 답에 한두줄 가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파급 효과가 크죠.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사실은 행정법이라는 게 뭐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포섭을 중요하게 여길 거냐 아니면 일반론을 중요하게 여길 거냐 문제이긴 한데, 사실은 뭐가 더 정답이다라고 말하기 힘든데, 그래도 조금 더 많은 비율로 보면 교수님들은 일반론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깊이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학부 수준의 학부생이니까. 그러니까 포섭을 강조하는 거는 실무가들의 태도인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바로 지금 판사나 뭐 변호사나 되는 거 아니고
바로 사무관 바로 나가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 어떤 현재까지 진행되는 학계 논의를 좀 잘 정리해서 밝혀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논의에다가 약간의 새로운 논의 있으면 약간 추가하고, 그래서 이런 일반론에 대한 설명을 좀 풍부하게 많이 하는 게 조금 더 고득점에 가깝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옛날에 이런 거 좀 말이 나온 김에, 옛날 사법시험 때는 사법시험이 우리 5급 공채보다 이제 문제 숫자가 더 많고 분량급 문제지는 좁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약간 여유가 있죠. 그러니까 변시가 제일 여유가 있고, 그 다음에 5급 공채, 그 다음에 사법시험이었으니까. 그래서 사법시험은 답안지 4페이지에다가 우리 시험 문제 분량을 다 넣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청 빠듯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법시험 형태 답안지가 거의 포섭 형태예요. 포섭. 무슨 문제가 있고, 근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러니까 소위 일반론 거의 제로, 일반론 거의 있으나 마나, 거의 포섭에서 그냥 일반론 같이 설명하면서 그냥 다 끝내는. 그게 사법시험 스타일의 답안이었죠. 그래서 그런 답안들이 이제 그때 당연히 유행했었고. 근데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게, 사법시험 일반론을 쓰면은 답안을 포섭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답안이 타이트해가지고. 그랬던 건데, 그에 반해 우리 5급 공채는 그렇게 뭐 답안지가 타이트하진 않아요. 일반론도 쓰고 포섭도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반론에 대한 설명을 충실하고 깊게 정확하게 많이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포섭하는 과정은 그냥 그 일반론을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적절한 범위 내에서 시간 내에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충분하지, 거기에 무슨 남들보다 비교 우위를 꼭 가져야 될 필요는 없어 보여요. 그냥 구상만 잘 맞추면 될 것 같고, 결국 일반론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일반론 싸움에서 핵심은 그냥 소개를 잘 하는 거지, 소개를 잘 해야 되는 거지, 검토해서 승부를 걸리는 생각은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학자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논문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그렇게 강하게 도출하거나 강하게 어필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지도 않고 건방져 보이기만 하고,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하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틀리고. 그래서 그냥 주어진 학설, 주어진 견해, 그다음 주어진 판례 잘 소개만 해도, 그것만 하고 문제 풀 때는 판례 중심으로 풀고. 그래서 포섭은 판례로 하면 되죠. 판례 중심으로.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그러니까 학설, 어떤 문제제기 있으면 학설, 그 다음에 관련된 논의, 특히 최신 논의들,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알려드릴 건데, 그런 것들을 조금 가필 더 해주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여러분이 뭐가 타당하다를 굳이 강하게 논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런 논의가 있다. 그리고 절대적인 통설이 어느 한쪽으로 가면 그쪽이나 검토해주면 되지. 그렇지 않고선 그냥 학설 대립이 심하면 굳이 여러분이 어떤 입장을 꼭 취할 필요 없고, 그냥 이런 견해가 있다. 그리고 판례는 이러하다 해가지고 그 판례 관점에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이 정도 답안이 그냥 가장 누구한테도 태클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답안이 되는 거죠. 그 정도 원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마인드로 해가지고 제가 또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논문을 봐야겠다. 우리 5급 공채 행정법 강의하는 분들은 거의 논문을 잘 소개 안 하는데, 우리가 좀 비교 의뢰를 가지려면 논문을 좀 소개해서, 그 논문에서 제시된 여러 가지 좀 그러니까 옛날 얘기들 말고, 막 뭐 30년 전 얘기, 그런 거 쓸데없는 거 말고, 무슨 뭐 신청권에 관한 얘기 학설 드립 해가지고 그런 쓸데없는 거, 옛날 거 말고, 지금 따끈따끈한 거, 지금 막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소개해서 그런 것들을 답안에 제시해주면, 아무래도 출제위원급 교수들은 우리 교과서를 쓰신 분들이 아니고 그 아래 동네 40대, 50대 이분들이니까, 이분들이 자기가 썼던 글 또는 자기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답안에 있으면은 뭐 좋아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뭐 그런 생각 갖고 조금 논문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렇다고 그걸 완벽하게 다 가져갈 건 아니고, 그냥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 몇 줄만 끌어내면 된 거죠. 뭐 다 볼 거 아니야. 뭐 그 중에서 한두 줄 그냥 좋은 거 있으면 내 보는 답에다 붙이면 되는 거니까, 그런 연습 정도 하면 충분히 대비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소개는 일부러 안 했어요. 안 하고 내일부터 아마 논문이 하나씩 나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자, 수업 진행 방식, 일단 모의고사는 최신 판례를 중심으로 많이 출제를 할 거고, 이거 하나만 제가 여러분께 한번 제가 지금 제일 고민 많은 중 하나 많은 게, 모의고사 해설을 지금처럼 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싶은 거죠. 이건 내가 쓴 답안이지 여러분 답안이 아니라서. 그래서 일단 제 개인적인 올해는 좀
변화를 많이 주려고 하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게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통 실제 시험을 치면은 그 채점 기준표가 나오거든요. 채점 기준표, 좀 해보자면. 그래서 채점 기준표 형태로 제시를 해서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러면서 한 페이지로 요약해가지고 간략하게. 그러니까 막 그냥 많은 채가 아니고 그냥 문제 하나가 한 페이지에 바로 보이게. 그냥 문제 있고 바로 해설 딱딱딱. 그냥 목차 나오면서 거기 키워드 해가지고 그냥 한 페이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25, 25이면 앞에 한 페이지, 뒤에 한 페이지 해가지고 바로바로 보일 수 있게. 그래서 두 가지, 그러니까 채점 기준표에다가 채점 기준표를 만들어가지고 채점은 여러분들 스스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채점하겠구나, 또는 여기서 이 길로 빠지면 저 점수가 이렇게 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A냐 B냐를 선택해가지고 만약에 A를 선택하면은 답이 X로 가고 B로 가면 Y로 갔을 때 각각 점수가 얼마나 편차가 날까, 뭐 이런 거. 사실 이런 것들은 제가 모범 답안에 쓸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저는 한쪽으로 가서 줄 쭉 써야 되니까. 기존의 답안 형태는. 그래서 이런 채점 기준표가 되면 이게 가능하거든요. 당신이 만약에 A로 가면은 이렇게 나올 텐데 답은 이렇게 치면 한 5점. 이렇게 가면 뭐 한 3점 이렇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해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는 그러면은 채점 기준표에다가 그 다음에 요약, 답안 딱 한 페이지 요약, 한 장 요약, 한 장 요약 해가지고 나중에 필요할 때마다 그중 골라가지고 그냥 꽂아 넣어서 필요할 때 바로 볼 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가 문제 해설 해놓고 보지만 나중에 또 모았다가 하면 또 이만큼 두꺼워지고 또 갖다 버릴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자료도 아깝고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런 방안이 제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뭐 크게 반대 의사표시를 오늘 안에 많이 하지 않는다면 뭐 제 뜻대로 한번 해볼까 싶어요.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시뮬레이션 해봤더니 상당히 좋아 보이긴 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왜냐면 자료가 버려지고 그게 사실 그렇잖아요. 이게 자료가 있으면은 또 봐야 되는데 없으면 또 보관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한 페이지로 딱딱 해. 나중에는 그것만 쫙 모아놓으면 필요할 때 필요한 곳에다가 집어넣으면 사례집이라든가 또는 교과서에다가 딱 껴놓으면 편할 테니까 그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뭐를 더 기표할 수 있냐면 채점 기준표가 있으니까 강평을 더 기표할 수 있어요. 강평을 이렇게 가면 이런 점수가 이렇게 나올 것 같다. 그다음 논리적으로 이러이러하다 이런 것도 좀 더 깊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그런 좀 강평에 좀 더 중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고 뭐 강의 주안점은 기본적인 논의 다 설명해 드릴 거고, 특히 우리 알다시피 바꾼 게 많죠. 행정기본법 이제 완전 전면 시행되고 지방자치법 개정되어 있고 행정절차법도 전면 개정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바뀐 법도 중심으로 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좀 깊이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판례는 제가 작년에는 되게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게 2017, 18, 19, 20년이 너무 미친 듯이 판례가 중요하게 나왔는데 2021년, 2022년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기존 판례 다시 공부하면 되는 거라서 이따 보면 알겠지만 2022년은 그렇게 중요한 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판례 공부는 조금 더 톤다운 해도 될 것 같고 오히려 이론 공부에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갑시다. 자, 진도표가 있는데 진도표대로 강의는 진행할 거고 올해는 뭐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그러면 뭐 프린트가 올라오는 시간 걸릴 것 같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진도부터 바로 나가도록 합시다. 오늘 진도.